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중이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중이염의 과학적인 한방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이들의 중이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중이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염이란 영어로 오타이티스 미디어 또는 팀퍼나이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이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중이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이 때문에 소화에서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수술해야 하는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하죠. 중이염은 생후 6개월이 지나면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만 2세경에 이르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모든 소아의 4명 중 3명이 만 3돌 이전에 한 번 이상 중이염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2돌부터 만 5세 사이 소아에서 귀에서 삼출성 중이염 유병률이 거의 20% 이상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이염이 저절로도 많이 회복됩니다만 드물게는 염증이 머리 안쪽으로 퍼져서 뇌 수막염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증상 없이 소리만 들리지 않는 난청 증상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에서 생기는 난청은 2차적으로 인지발달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급성 중이염은 만 3주 이내의 급성염증을 동반한 중이염으로서 귀의 통증, 발열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고요. 삼출성 중이염은 급성염증의 증상이 없이 중이강에 삼출액이 고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삼출성 중이염은 흔히 급성 중이염을 앓고 난 뒤에 급성염증 시기는 사라지고 삼출액만 중이강에 남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는 급성염증을 앓지 않고도 생길 수가 있으며 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귀는 우선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히어링이죠. 몸의 균형을 잡는 밸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어링과 밸런스를 도와주는 역할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귀는 해부학적으로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귓바퀴에서 고막 앞쪽까지를 바깥귀다, 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까지를 가운데 귀다,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게 해주는 달팽이관, 그리고 청신경, 그리고 평형감각을 돕는 세반골관을 합한 거를 속귀다. 그래서 네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중이는 고막에서 시작해서 달팽이관에 이르는 공간으로서 평소에는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막의 진동이 달팽이관에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이 내부와 외부는 같은 대기압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귀인두관, 흔히 배우셨을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유스타키오관이라고 배우셨을 텐데요. 이 귀인두관은 중이와 코 속 공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외부의 공기가 코를 통해서 중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통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이의 압력이 외부와 같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인두관은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우리가 하품을 하거나 침을 꼴깍 이렇게 삼킬 때 열립니다. 그래서 압력 조절 기능과 함께 중이에서 만들어진 점액, 그러니까 노폐물이죠. 코 속 공간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귀인두관은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막 안팎의 기압 차이를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데
부종을 일으키는 감기나 아니면 다른 세균성, 바이러스성 감염은 귀 인두관을 막을 수가 있으며 따라서 중이에 체액이 고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코 인두에 감염된 세균이 귀 인두관을 따라서 고실로 파급되어서 중이의 체액에 혼입이 되면 중이염이라고 하는 귀에 감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중이염의 원인과 위험 인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중이염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귀 인두관의 기본 기능은 중이강을 환기시키고 중이를 외부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점막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귀 인두관은 굉장히 가늘어요. 굉장히 가늘고 그 내부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점막이 부어서 막히게 되면 기능장애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중이강 내부에 음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삼출액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고이게 되고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 중이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귀 인두관의 폐쇄가 먼저가 아니라 세균 침입이 먼저라는 학계의 의견도 있지만 세균의 침입이 우선이든 아니면 귀 인두관의 폐쇄가 우선이든 이 두 가지가 모두 급성 중이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은 그 증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발생 기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서 연속된 한 질환의 다른 단계, 다른 스테이지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서로 원인균도 유사하는데요. 대표적인 균으로서 폐렴 쌍구균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이염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염의 위험인자는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이 서로 엇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인데 중이염은 모체로부터 면역력이 떨어지는 생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만 2돌경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2세 이전에 첫 번째 중이염이 생길 경우에 반복적으로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서만 중이염이 많이 발병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들의 귀 인두관은 성인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고 수평에 가까워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중이로 쉽게 침입할 수가 있고 귀 인두관의 개폐에 관여하는 연골이나 근육 발달이 미숙해서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림프 조직이 있는데 이게 코 뒤에 귀 인두관이 열리는 곳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화 시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이관, 귀 인두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세균의 증식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만 7세 이전 어린이들, 소아들은 면역 기능이 성인처럼 발달하지 못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력이 또 하나의 증폭인자, 위험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이염은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서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서 반복적인 중이염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기도, 그 소아도 중이염이 반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세 번째 위험인자는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은 중이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들과 접촉 기회가 많아져서 감기가 전파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중이염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계절적으로도 겨울이나 초봄 사이에 발병률이 높은 이유도 이 시기에 감기가 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번째 이유인데요. 흡연입니다. 흡연인데 간접 흡연을 당하게 되는 어린이들은 중이염뿐 아니라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인공수유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젖병을 이용해서 수유를 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눕혀서 수유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정을 보고서 젖병을 물고 수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 경우보다 중이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분유를 먹이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아기 머리를 배보다 높게 해서 우유가 흘러 들어가서 귀 인두관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6번째 위험인자는 단체 생활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원 같은데 대단히 보육원에서의 단체 생활은 개인 위생이 잘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소아 중이염 발병 확률을 굉장히 높게 만듭니다. 그 이외에도 중이염은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에게서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인종적으로는 흑인이나 백인보다 인디언에서 조금 더 흔한 것으로 미국 통계에는 잡혀져 있고요.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공해가 많은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이염의 증상과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중이염 증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귀의 통증입니다. 중이각 내의 삼출액이 고막을 밀게 되면 고막이 이제 팽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의 통증이 그런 스트레칭 페인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아는 귀의 통증을 직접 호소할 수도 있는 그런 소아들도 있지만 영아들, 진짜 어린 애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아프다는 호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은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단순히 막 보채거나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징징댄다고 어머님들이 표현하시는데 많이 울 수도 있고 눕거나 씹거나 빨 때에는 귀의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잘 먹던 애기들이 잘 먹지 않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굉장히 보챌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중이염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이염의 증상은 귀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삼출액이 점차 고름의 형태로 농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압력도 높아져서 이에 대한 압력이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고막을 터뜨리게 되고 외이도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일단 고막에 구멍이 생겨서 농성 분비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 고막에 대한 압력, 아까 제가 스트레칭 페인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고막에 대한 압력이 없어지니까 통증이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계속 했는데 갑자기 안 아픈 게 된 상황이 오히려 더 심한 상황일 수 있는데 다 나았구나로 오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난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중이각 내에 고인 삼출액은 소리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일시적인 난청에 빠지게 됩니다. 급성 중이염은 통증이나 발열 같은 급성 염증의 증상이 잘 동반이 되는데 삼출성 중이염은 특별한 염증 증상 없이 난청 증상만 그렇게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 열이 난다, 발열이 된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구역질을 한다, 구토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어지럽다라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이염은 흔히 상기도 감염에 동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콧물 나오고 코막힘 같은 감기 증상이 당연히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중이염은 어린이들에게서 매우 흔하지만 위에 열거한 증상들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특히 이제 또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이염이라고 혹시 이렇게 진단되어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적절하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 몇 년간은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이 시기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언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대화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이외에 다른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어린이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중이염을 의심하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보다 우리 애가 갑자기 많이 보채거나 운다. 두 번째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그리고 갑자기 열이 난다. 그리고 귀를 좀 자꾸만 잡아당기거나 자꾸만 만진다. 그리고 귀에서 이상한 분비물이 좀 흘러나온다. 그리고 아기가 갑자기 이렇게 어지럽다고 표현하면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한다. 그리고 조용한 소리로 속삭이듯 얘기하면 아기가 알아듣지 못한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를 안 들린다고 하면서 자꾸만 키운다.
그리고 본인이 잘 안 들리니까 남도 안 들릴 것처럼 생각해서 아기가 막 갑자기 목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주의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중이염이 아닌가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이염의 합병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개 내 합병증이 있고 2개 외 합병증이 있습니다. 2개 내 합병증으로는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경우가 있고요. 2개 외 합병증으로는 안면신경마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밖에 귀 안에 있는 뼈가 이렇게 녹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는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중이염은 초기서부터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중이염 경향을 보이는 어린이들에 대한 과학적인 예방 그리고 과학적인 치료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매우 흔하게 진찰하게 되는 아이들은 주로 중이염이 반복되는 아이들입니다. 즉 잦은 중이염에 시달리는 아이들인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잦은 감기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매우 흔합니다. 사실 감기에 걸리게 되면 보통 1, 2주 안에 좋아져야 되는데 간혹 길게 이어져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은 저체중, 식사 불균형 등으로 면역력이 유난히 낮고 부비동이나 이관, 편도 등이 해부학적으로 더 취약하거나 알러지 체질인 경우가 흔합니다. 일반 감기에서 일반 감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감기만 걸렸다 하면 중이염으로 이행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의 걱정과 속상함은 사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본 양방 의사 선생님들은 감기, 중이염, 축농증 등의 상기도 감염증의 80%의 어린이들에게 한약을 투여합니다. 실제 일본에서의 어린이 중이염 치료 지침에서도 한약 사용을 매우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한의원에서 많이 관찰되는 아이들은 중이염 성향 어린이, 보통 2~3달에 한 번 이상 중이염에 걸리는 아이들을 뜻하고 영어로는 오타이티스 미디어 프론 칠드런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폐계 허야가, 호흡기계 허야가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비염이나 축농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어린이 중이염 환자의 절반 이상은 만 9세 이하 어린이들입니다. 한방치료의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기존의 한약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라는 논문이 있고 침 치료 이후에 축농증이나 중이염 증상이 개선된 연구, 이게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연구고 세 번째는 축농증이나 중이염 환자에게 한약 투약을 했었을 때 항생제 투여군과 비슷한 정도의 임상적 효과를 보이는 연구, 이게 세 번째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논문이고 네 번째는 중이염 환자에게 한약을 투여했을 때 굉장히 항생제를 투여했던 군보다 중이의 삼출액의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유의미하게 올라간 연구, 이런 연구도 있고 한약 투여를 통해서 중이염 발생 빈도 그리고 항생제 투여 기간이 줄어든 연구 같은 논문으로 이미 SCI급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현계, 연교, 방풍, 시오, 백지 같은 약재로 구성된 현계 연교탕은 중이염을 비롯해서 축농증과 비염 증상을 함께 개선할 뿐 아니라 복약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이염에 대한 한의학 치료는 향후 중이염 재발을 낮춰주는 과학적 효과도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감기 또는 잦은 중이염에 시달리는 아이들이라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매우 추천할 만한 그런 방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아이들의 중이염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어떤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호흡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중이염에 너무 자주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임상에서 오늘도 늘 이렇게 많이 봤던 그런 케이스의 환자 구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오장허야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장허야가. 우리 이렇게 방송 들으신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오장육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텐데요. 오장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간, 심, 비,
배, 신 이렇게 이제 5개의 장부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생리병리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근거로서 한의학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중이염, 오늘의 주제인 어린이들의 중이염을 포함해서 늘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사는 아기들, 그리고 감기에서 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감기 걸리면 늘 뭐 상기도 합병증이건 하기도 합병증이건, 즉 예를 들어서 감기만 걸렸다 그러면은 우리 애기 중이염으로 가요. 감기만 걸렸다 그러면 우리 애기 편도염으로 가요. 감기만 걸렸다 그러면 우리 애기 결막염으로 가요. 이런 애기들은 상기도 쪽에 제한된 합병증의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상기도 합병증을 많이 보이는 애기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목 이하, 우리 애기 감기만 걸리면 기관지염 가요. 감기만 걸리면 천명음이 나와요. 감기만 걸리면 폐렴으로 가요. 이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 합병증 패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포커스가 되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중이염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애기들은 임상적으로 아주 흔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타이티스 미디어 프론 칠드런이라고, 그러니까 중이염 성향 어린이, 2~3달에 한 번 이상 꼴로 꼭 중이염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애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비염이 많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대부분 귀병은 코병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스타키오 관을 통해서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의 염증 반응, 바이러스 감염이건 세균성 감염이건 염증성 상황이 놓이게 되면 이게 늘 어린애들의 해부학적인 특성상 중이염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어 있고, 요런 애기들을 한의학에서는 그런 오장 개념을 이용해서, 오장 허약화 개념을 이용해서 폐계 허약하다, 호흡기계 허약하다, 이렇게 일단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단만 내리면 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단이 내려지면 호흡기계 허약 상태를 어떻게 하면 건전한 건강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한의학적인 임상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의학에서는 폐오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폐오조. 폐는, 호흡기계는 오, 싫어할 오자를 쓰는 겁니다. 증오하다 할 때 오자를 쓰는데 싫어합니다. 어떤 걸 싫어하느냐? 조,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즉 건조한 환경, 그리고 열이 많이 뜨는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폐오조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건조함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점막이 배출 기능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약 처방들을 많이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폐음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폐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호흡기계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이것들을 열을 식혀주면서 촉촉하게 보태준다. 그래서 청폐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계연교탕이라고 하는 처방도 있고, 특히 중이염이 너무너무 잘 걸리는 애기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중이염 체질 개선 처방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농산급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고요. 2번째는 탕리소독음이라고 하는 또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급성 중이염 상황이건 삼출성 중이염 상황이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병기에 상관없이, 물론 심각도는 좀 상관을 해서 용량 설정을 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전문가 선생님의 영역이고, 어쨌든 그런 급성 중이염이건 삼출성 중이염 상관없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처방이기 때문에 우리 애기가 너무 급성 중이염을 자주 앓건, 우리 애기가 감기만 걸리면 꼭 삼출성 중이염으로 가건, 중이염 패턴에 상관없이 배농상급탕이나 탕리소독음을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신다면 중이염이 반복적으로 걸리는 애기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복적인 중이염 경향을 보이는 어린이에 대한 과학적인 예방, 그리고 과학적인 치료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